네, 코스피는 2,600선 이하로 내려앉았지만 코스닥은 1.4% 금요일장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두 지수 엇갈린 행보를 보인 배경에는 2차 전지, 엔터, 게임 등 이 12월 상승장에서 부진했던 이 종목들이 올라와 주면서인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관심 받을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리뷰 종목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에 시간외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원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공급 계약 나왔었는데 당일 바로 목표가 21,000원을 터치를 했고요. 자, 전일장 종가가 19,36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스코 그룹과 연결이 되면 주가가 작년 말부터 좀 급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그 종목들의 개별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원준 같은 경우가 근데 포스코 쪽과는 그 전부터 고객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지만은 이 원준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 증명이 되는 부분도 역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포스코와 그룹사를 계속 끈끈하게 유지했다라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 전에 거래가 많이 안 나왔다 이번에는 좀 거래는 터지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목표가 터치한 이후에도 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관심 못 받았던 종목이 재평가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조금 더 높여 잡을 수 있을까요? 21,000원으로 지시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10%에서 23,000원까지 다시 한번 또 잡을게요. 대신 이제 돌파했을 때도 저는 또 오히려 좀 이거 목표 주가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표 주가를 도달했을 때 매도가 아니라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할지 또는 매도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목표가 도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했을 때 어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준에 대한 투자 전략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시간 외에서 강하게 금요일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솔루션인데요. 오픈 AI가 챗 GPT를 거래할 수 있는 챗 GPT 스토어가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협력사인 모델 솔루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은 Y지원인데요. 절삭 공구 업체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로부터 19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시간외에서는 초전도체 테마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인 신성 델타파크와 파워로직스 각각 7.59%, 6.76% 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인데요. 잭스미스 여성분들 레깅스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전국 기습 한파에 기모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도 시간외에서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도 나왔는데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선미 아나운서의 야무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Y지원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Y지원 같은 경우에 우선 그 투자 이슈가 좀 나왔어요. 네. IMC 쪽 그룹인데 이제 IMC 쪽에서의 이 기업의 80%가 지금 워런 버핏이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오늘도 이제 그 워렌 버핏에 대한 투자 얘기가 불거지면서 주가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과거에 11년 전죠. 12년 전이니까 2012년에도 그때 YG원이 이 워렌 버핏 관련 기업들과 함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투자에 대한 부분보다도 YG원의 이런 기업 가치로만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투자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급등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것이 아마 계속 좀 랠리 부분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YG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절삭 공구, 특히 이제 엔드밀 쪽에서는 이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엔드밀이나 이 절삭 공구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100%죠. 이
제조업 경기와 그대로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와이전의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기와 가장 밀접하게 좀 주가나 실적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와이전 같은 경우에 2018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생산량이 적어지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상승세가 좀 둔화됐던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갔을 때 와이전도 지금은 한 가지 숙제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삭공구 엔드밀 쪽이 아니라 다른 이 절삭공구에 대한 제품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전에 그 와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이 제조업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런 부분이 효과를 많이 발휘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품종은 또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결국 본다 했을 때는 대량 생산 위주로 가야 되는 숙제를 하나 남기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와이전 그 세계 쪽에서 또 우리나라 쪽에서의 절삭 공고에 대한 점유율을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은 쉽게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와 와이전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연관을 시키면서 계속 좀 회사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제품 포트폴리오 상의 변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시장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YG1의 가격 접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와이전 같은 경우에도 큰 주가 흐름은 좀 잘 보이지는 않고 있는 네네.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로 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상승 여력은 굉장히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종가라고 할 수 있는 5,610원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에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는 6,2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5,100원이나 5,200원 선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늘 급등 나오면 6,200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했을 때는 좀 보유 관점을 일단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시간 때 제가 다시 한번 리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초가에서 좀 잡아도 될까요, 그러면? 근데 시초가에서 글쎄요, 10몇 프로 떴을 때 잡는 건 좀 그렇지만 네. 만약 시초가 떴을 때 한 자릿수의 상승력을 보였으면은 그때는 저는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변동성 나오겠지만 우상향 방향성은 지금 현재 토대로 봤을 때는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YG1 이렇게 시간외 특징주 종목의 하나로 살펴봤습니다. 자, 새해가 되고 뉴욕 증시 조정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연일 매도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선물 연계 국내 기관 프로그램 매물도 좀 쏟아지고 있으면서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진칼인데요. 국제유가 하락세에 항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외국인이 15거래일째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어인데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또 올 1분기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모아지면서 6거래일째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HD-현대 일렉트릭입니다. 5거래일째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증권사에서 지난해 4분기 두 자릿수 이익률을 기록하실 것이란 전망과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볼까요? 업황 악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창출력과 탄탄한 펀더멘탈의 견조한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5거래일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인데요. 모바일 부분에서 매출 상승 기대감, 또 RPG인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 등 신작 출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4거래일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주도 보이고 여행주도 보이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금요일장에서는 오랜만에 또 게임 엔터
2차 전지가 움직여줬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이제 크래프톤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이제 거의 이제 게임 업종 안에서 가장 큰 대장주로 성장한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근데 이제 크래프톤의 이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이제 그 신작 게임보다도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보율을 뭐 아시겠지만은 거의 지금 보면은 거의 10만 프로 이상 넘는 게 바로 이제 크래프톤의 이 유보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유보율이 많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보수적이었다. 그러니까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잖아요.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제 주위에서도 국내에서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BGMI죠. 이 인도 쪽에서의 이 매출 부분이 급격하게 좀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에서도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PC보다는 스마트폰의 접근력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의 이 배틀그라운드의 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크래프톤의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안정적으로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증가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틀그라운드가 그전에는 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와서 다른 게임 업체들이 중국인의 규제나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잘 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지금 올해 1분기와 2분기 때 이 크래프톤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안정적인 실적과 풍부한 현금성 자산의 이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의 삼박자가 조율을 지금 보여주는 현재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다크앤다커 또 2분기 때 인조이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게임 업종의 가장 큰 그 주가나 트리거가 신작 게임이 정상적으로 출시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있어서 크래프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배그가 출시된 지 7년이 됐고 그 수명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좀 22만 5천 원 말씀을 드릴 텐데 증권사는 25만 원 이상 꾸준히 제시하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공약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한국콜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뭐 화장품 업종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OEM, ODM 업체 그리고 OEM, ODM 업체들이 전체적인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OEM, ODM 업체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화장품 업종의 인디 브랜드,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이 많이 대형사보다도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OEM, ODM 업체들도 이 소품종 다량 생산 쪽에서 많이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도 신규 고객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활발하게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오히려 지금 이제 국내 쪽도 그렇지만 뭐 중국 쪽에서의 작년 4분기 쪽에서의 실적은 흑자 전환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이 법인은 적자가 축소되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과 해외 쪽에서의 방향성은 지금 두 개 다 좀 투트랙으로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ODM, OEM 업체들이 약간의 인디 브랜드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 측면에서 좀 소외받은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저는 한국콜마 지금 현재 과정에서 매수 관점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한국콜마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매출도 지금 크게 신장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접근들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자, 목표가는 어느 정도 업사이드 보고 계신가요?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주가 7만 5천 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1차적으로 목표주가 6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이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 미래에셋에서는 7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올해도 지금 4분기 실적도 지금 비트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콜마 오늘 시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이성웅 차장이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